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파동의 발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지 1쪽에 파동의 발생과 관련해서 파동의 요소들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뭔가 봤던 것 같다, 배웠던 것 같다. 그죠? 맞습니다. 바로 중학교 때 배웠었는데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살짝 복습하고 넘어갈까요? 요즘은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들은 물이 출렁이면서 이동하는 파도를 이용하여 서핑을 하죠. 파도의 물결처럼 한 곳에서 만들어진 진동이 주위로 퍼져나가는 것을 파동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때 물이 직접 이동하는 것일까요? 물은 움직이면서 파동을 전달시킬 뿐 스스로가 이동하지 않아요. 물과 같이 파동을 전달시키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하는데 물결이 진행해도 매질인 물은 진행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진동만 합니다. 물이 진동하면서 퍼지는 물결판은 수면의 한 점이 높아졌다가 낮아졌다 하면서 이동을 해요. 이때 높은 곳을 마루, 낮은 곳을 골이라고 해요. 마루에서 이웃한 마루까지의 거리는 파장, 진동 중심에서 마루나 골까지의 거리를 진폭이라고 해요. 파동이 진행할 때 1초 동안 매질이 진동하는 횟수를 진동수라고 해요. 이때 단위는 헤르츠를 사용해요. 영상 잘 보셨나요? 파동의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동에 지금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 왼쪽에는 파동의 모습 그리고 오른쪽에는 굉장히 비슷하지만 요것은 그림이 아니라 바로 그래프입니다. 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파동이 울렁울렁 거리고 있는데 제일 꼭대기 지점을 뭐라고 할까요? 바로 마루라고 합니다. 마루. 우리 호두마루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거기 정상 꼭대기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제일 낮은 부분 여기를 바로 뭐라고 한다? 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여기 같은 지점이 반복되는 거리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파장이라고 합니다. 이 파장은 바로 위상이 반복되는 거리라고 하는데 이때의 어떤 상태를 이 위상이라고 하는데 파동의 한 상태 위상?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위치만 같아서 되는 게 아니라 위치와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P점의 지금 위치와 똑같은 곳은 자 여기 별표도 있고 네모도 있어요. 근데 이 P점과 별표 사이의 거리가 파장이 될 수 없습니다. 왜? P점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파동이다 라고 하면 아래쪽으로 이동할 거고 이제 그 별표 지점에서는 위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얘는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될 거예요. 그럼 위치는 같지만 이 P점과 별 네모에서는 내려가려고 하고 올라가려고 하고 내려가려고 하는 이런 상태들이 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뿐만 아니라 상태가 같아야 되는 이 위상을 반복되는 이 거리가 바로 파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마루와 마루 또는 골과 골 가장 쉬운 거는 자 기준점으로부터 여기 X축창에 있는 요 P점과의 반복되는 파장은 여기 네모까지 여기가 파장이 되겠죠. 될까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진폭인데요. 진폭은 우리가 이 높이차 이만큼의 높이를 진폭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 네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가 진폭이 아니라 진폭은 바로 기준점으로부터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 진폭 또는 기준점으로부터 얼마나 내려갔느냐 여기가 바로 진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키를 잴 때도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는 발바닥에 재고 누구는 어떤 단상 위에 올라가서 바닥부터 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누구는 무릎부터 재고 이 기준이 달라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파동에서도 길이를 잴 때는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여기서부터 진폭을 측정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마찬가지로 지금 오른쪽에는 이거는 분명히 다른 정보라고 했는데 오른쪽에 요
그래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뭐다? 기준점으로 또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라고 하는 요게 진폭, 똑같이 진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폭이 되겠죠. 근데 자, 여기에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에 따른 P점의 위치. P점이 뭘까요? 바로 여기 이 P점을 의미합니다. 이 P점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위치가 변하느냐. 지금 얘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진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래프인 거예요. 시간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아하, 그럼 이것을 보고 P점이 올라갈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것은 파가 어떻게 밀리느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파가 진행하기, 여기 진행 방향이 있었네요.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래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축이 중요하다 그랬죠. 자, 여기서 반복되는, 위상이 반복되는 가로축이 여기 의미가 뭐였죠? 시간이었습니다. 위상이 반복되는 시간은 이것을 뭐란다? 주기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죠? 위상이 반복되는 거리는 파장이고 위상이 반복되는 시간은 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동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이 나나요? 하나는 종파, 횡파가 있는데 이렇게 물결처럼 울렁울렁 하는 것은 종파일까요? 횡파일까요? 정답은 횡파 되겠습니다. 횡파. 이것을 종파라고 하는데 이 횡자가 가로 횡자, 종자가 무슨 종자? 세로 종자. 되겠죠? 이게 어떤 의미냐? 바로 이제 파동이 이렇게 진행할 때, 진행 방향 있을 때 이렇게 수직으로 진동을 한다. 이때 우리가 횡파라고 합니다. 비교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종파가 진행할 때 얘는 똑같이 수평 방향으로 진동한다. 그럼 얘의 기준에서 이렇게 사람이 서 있다고 치면은 이 진행 방향에 대해서 얘는 가로로 진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횡파. 그리고 얘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면은 종파의 입장에서는 진동하는 것도 얘는 세로로 진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파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횡파에서는 파동을 잘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가장 낮은 지점, 요거를 마루, 가장 높은 지점 골. 미쳤죠? 자, 가장 낮은 지점, 바로 골, 가장 높은 지점을 마루라고 하고 기준점으로부터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 진폭 되겠습니다. 그럼 골과 골,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거리, 바로 파장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게 오밀조밀 몰려있다라고 해서 밀이라고 하고 이것도 이제 상태가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밀 사이 여기 거리를 파장이라고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순간에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밀리게 되면은 어떻게 여기는 헐렁헐렁 하겠죠? 이때를 무슨 상태라고 하느냐? 소 상태라고 합니다. 이 횡파와 종파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고 그 예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파와 횡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파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나요? 이렇게 오밀조밀한 게 진행하고 자, 있죠. 종파가 이렇습니다.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이동 방향이 같죠? 리본도 파동의 진행 방향 쪽으로 왔다 갔다, 파동의 진행 방향 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자, 종파. 자, 그 다음에 횡파. 자, 보이시나요? 이 물결이 차라랑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행 방향이 수직인 걸 알 수 있죠? 횡파.
파동과 종파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접하고 있는 전자기파, 빛 같은 것들이 모두 다 횡파가 되겠습니다. 빛. 그리고 우리가 물결파. 파도 횡파로 볼 수 있고요. 물론 종파가 섞여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횡파를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좋은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지진파의 S파 울렁울렁 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횡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파는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소리가 있습니다. 소리. 그리고 소리에서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 초음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좀 이따 예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를 알고 문제를 정리해보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호 여기 쌤이 힌트 적어놨습니다. 5원에서 자, 힌트 적어놨습니다. 기호라는 것은 이 단어를 우리가 귀찮으니까 이니셜로 간단하게 표기하는 거죠. velocity V. 그리고 단위는 미터 per second 되겠습니다. 진동수는 frequency의 F가 되겠죠. 그리고 진동수는 우리 영상에서 봤습니다. 헤르츠 되겠습니다. 대문자로 꼭 적어주세요. 사람 이름이기 때문이죠. 파장은 그러니까 L 쓰고 싶은데 우리가 거리 L 자주 쓰기 때문에 요거는 또 이제 그리스어에서 람다를 따왔습니다. 이렇게 쓰고요. 자, 파장은 거리예요. 거리의 단위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뭐죠? 미터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기는 어떠한 이게 반복되는 시간, 타임이다라고 해서 뭘 가지고 오느냐? t를 따왔습니다. 보통 대문자로 적기도 하고요. 소문자로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단위인 우리가 기본 단위 second를 사용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각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세타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에는 따로 단위가 없고 그냥 뭐 도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파동의 속력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속력이 뭐죠? 속력이 시간분의 거리인 거예요. 시간분의 거리가 속력이야. 이건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야. 그죠? 여기서 파동에서 그러면은 거리는 뭐였죠? 거리와 관련된 물리량은 파장 되겠습니다. 자, 시간은 반복되는 시간, 뭐죠? 주기 되겠습니다. 주기. 자, 그럼 이미 다 나왔어. 속력 V는 시간, 주기분의 이동거리, 파장. 반복되는 시간분의 반복되는 거리. 이미 끝났어요. 이게 끝입니다. 근데 우리 그 에너지 준위 하면서 V는 F람다 했던 거 기억나죠? F는 어떻게 나왔을까? 바로 주기와 진동수의 관계는 바로 반비례 관계다라는 겁니다. 반비례 관계다. 주기와 진동수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어떻게 들어가죠? F분의 1이 들어가고 람다 하면은 F 람다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당연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선생님이 지금 1초에 3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3번. 준비 시작. 1, 2, 3, 4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거는 1초당 몇 번 두드렸나요? 몇 번? 3번 두드렸다. 그러면 여기서 진동수는 뭐죠? 3이야, 3. 3Hz 있어 보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번 두드릴 때는 몇 초가 걸린 거죠? 한 번 두드릴 때는 3분의 1초가 걸린 거야. 한 번 두드릴 때의 시간, 반복되는 시간. 그럼 뭐야? 3분의 1세컨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주기와 진동수는 역수 관계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헤르츠의 단위 헤르츠는 뭐와 똑같다? 세컨드분의 1과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다. 그러면 파동의 속력이 빠르기 위해서 그러면은 다 나왔죠. V는 F 람다 되니까 뭐가 속력이 증가하기 위해서 진동수가 같다면 뭐야? 파장이 길수록 속력이 증가할 거고 진동수가 같을 경우 진동수가 클수록 되겠죠. 그리고 진동수가 크다는 거는 뭐야? 주기가
짧을수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당연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걸어갈 때 다리 긴 친구와 짧은 친구가 걸어가고 있어. 그러면은 똑같이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갔는데 얘는 누가 더 빨리 걸어간 거예요? 다리 긴 친구. 이건 마치 파장과 같죠? 길수록. 근데 얘가 느린 뭐야? 천천히 이렇게 걸어간단 말이야. 근데 얘는 총총총총 이렇게 막 빨리 걸어가. 진동수가 빠른 놈이죠. 그럼 뭐야? 얘가 더 빠를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파장이 길거나 진동수가 클수록 속력이 빠르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잠깐 파동의 속력이란 진행 속력을 말하는 걸까요? 진동 속력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실컷 공부는 했는데 이게 진행 속력일까? 진동 속력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바로 영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렇지. 자, 보이나요? 이 파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나요? 자,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파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요것이 움직이는 속력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파동의 속력이란 뭐다? 바로 진행 속력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 143쪽에 있는 이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V는 T분의 람다 또는 F 람다를 우리가 증명해 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계산 한번 해볼까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 방향으로 진행하는 물결파를 나타냈습니다. 0초일 때 실선의 파형이 되어 0.1초 후에는 점선의 파형이 되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살펴볼 것은 V는 F 람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F를 알거나 아니면은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살펴보면 되는데 파장은 얼마일까요? 파장은 자,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그럼 뭐야? 3cm인데 요거를 3등분해서 여기서 요까지는 얼마? 2cm 되겠네요. 파장은 2cm. 나왔어. 자, 그럼 주기만 알면 되는데 주기는 어떻게 하느냐? 대표적인 점 하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한번 잡아볼까요? 이 점에서 0.1초 뒤에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떨어지는데 제일 낮은 골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야? 여기서 요만큼 진행했다라는 거죠. 요까지 얼마? 0.1초 걸렸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니까 골까지가 한 파장에 얼마죠? 4분의 1 지점까지 왔는 거야. 그냥 요만큼 0.1초, 그럼 여기도 0.1초, 0.1초, 0.1초 하니까 총 뭐야? 여기서 다시 위상이 반복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0.4초가 되겠습니다. 0.4 세컨드. 아하, 그러므로 V는 T분의 람다 0.4 세컨드 분의 2cm 되겠죠. 그러면 5cm per 세컨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과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음의 진동수는 440Hz이다. 이때 파장은 얼마인가? 라고 했을 때 이 문제를 기호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진동수 F는 440Hz다. 근데 뭐야? 이 라음이라는 것은 뭐야? 이게 소리입니다. 소리. 그러면 소리에 대한 속력 이미 주어져 있죠. V는 340m/s 되겠습니다. 그럼 뭐야? 또 떠올릴 수 있는 게 V는 F 람다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구하고자 한다? 람다는 몇 미터인가? 라고 했으니까 대입해 보겠습니다. 340m/s 440Hz 곱하기 람다 되겠습니다. 자, 사실 이 헤르츠라는 게
아까 뭐였죠? 세컨드 분의 1이었으니까 요거를 세컨드 약분하고 람다는 얼마죠? 440 분의 340 미터 퍼 340 그래 되면 440분의 340 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 143쪽에서 퀴즈. 줄을 천천히 흔들 때와 빠르게 흔들 때 둘 중에 어느 파동의 속력이 더 클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정답은 와우, 속력은 같다입니다. 예? 선생님, 분명히 천천히 흔들고 빠르게 흔들 때 여기서 말에서 힌트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속력이 같다라는 거죠? 바로 파동의 속력은 매질의 상태가 결정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은 선생님 지금 빨리 흔들었다는 것은 빨리 흔들면은 우리가 뭐 하는가? 위아래로 빨리 흔들었어. 뭘 한 거예요? 진동을 더 빨리 해줬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야? 진동수가 커졌다 이 말이에요. 선생님 진동수가 더 커졌다라는 것을 F 여기 진동수 얘가 진동수 더 크죠? 그러면 V는 F 람다니까 진동수 더 커지면 속력 더 커진 거 아니에요? 땡! 이거 한번 보세요. 파장이 얼마입니까? 파장이 이만큼 길어. 근데 얘는 파장이 요만큼 짧아졌어. 그죠? 파장이 길고 파장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파장이 길고 파장이 짧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진동수는 커졌지만 그만큼 파장도 짧아졌네. 그럼 이걸 비교를 어떻게 할까? 바로 이 파동의 속력은 뭐에서 결정된다? 매질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지금 이 줄은 똑같은 줄을 사용했기 때문에 매질의 상태가 똑같죠? 그래서 속력은 똑같다. 그래서 진동수가 증가한 만큼 파장이 짧아질 거다라는 겁니다. 이 빠르게 해서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파동의 속력은 매질의 상태가 결정을 하는데 요거를 참고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굵은 줄과 가는 줄이니까 이거는 뭐야? 지금 매질의 굵은 줄, 얇은 줄 다른 거잖아요. 지금 매질의 상태가 달라요. 그러면 속력이 달라지겠네. 그럼 굵은 줄에서 가는 줄로 갈 때 진동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동수는 뭐야? 얘가 흔들어주는 거는 똑같아. 흔드는 건 똑같다. 근데 파장은 여기 한번 보세요. 파장 여기서 이 파장과 여기서 얇은 줄로 갔을 때 파장이 어떻습니까? 더 길어졌다. 그러니까 V는 F 람다에서 진동수는 동일한데 속력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종파의 속력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진동수와 파장의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스피커가 달려있어요. 소리의 진동수 조절 장치인 조그 셔틀을 회전시켜 자, 여기 보이나요? 가장 낮은 파장이 진동수 50Hz에 여기가 맞춥니다. 파장입니다. 진동수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진동수가 감소하면 점점 파장이 증가하는 게 보이죠? 파장이 조그 셔틀을 이용하여 진동수 50Hz에서부터 10Hz씩 증가시키면서 150Hz까지 관찰했을 때 스티로폼 가루가 튀어오르는 간격과 진동수의 요게 크기를 파장이 비교해 되겠죠. 봅니다. 자, 이렇게 종파에서도 밀과 밀 사이의 이 간격 파장을 보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안에 들어있는 이 파이프 안에 들어있는 공기가 소리의 매질이 되겠죠. 이 공기는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파동의 속력은 동일한데 진동수를 더 낮추니 파장이 더 길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이 파동의 진행과 그리고 속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